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주식 멘토 윤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금요일 아침까지만 해도 양지수가 마이너스 약 2% 정도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거래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저가가 낮아지는 우하향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힘든 증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이제 상해 지수가 막판 들어서 플러스 전환이 되면서 우리 증시가 상해 지수를 추종하는 형태로, 그리고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낙폭을 보합권 수준으로 낙폭을 회복함에 따른 코스피 코스닥 지수 종가 약보합권 정도 수준으로 시초 약하게 출발해서 종가는 하락 마감을 하긴 하였으나 낙폭을 플러스 1.5% 이상 낙폭을 회복하는 형태로 오늘 종가 마무리가 되면서 그래도 보다 좀 긍정적으로 주간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증시 흐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이제 양해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전인대 기간까지 포함을 하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중국 양해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제 성장률을 연 6%를 목표로 지금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이제 내겠다라고 예고를 한 만큼 다음 주 중국 전인대와 관련해서 중국의 정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와 사업의 확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중국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 좀 큰 파급이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지금 미국 나스닥 기술주들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수요일, 목요일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새벽 시간,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 시간에 있을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의 낙폭이 줄어드는 형태로 하락 변동폭이 줄어드는 형태로 증시 마무리가 되는지 여부를 주말 동안 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연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큰 시세를 만들었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크게 떨어졌으며, 이런 종목들 첫 번째 기술적인 관점에서, 두 번째 재무적인 관점에서, 세 번째 기회가 된다면 청산가치적인 측면들, 그리고 네 번째 보이지 않는 폭탄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종목 리스크 점검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면서 첫 번째 이제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종목은 이제 현대 퓨처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전기차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TV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현대퓨처넷이라는 종목이 현대백화점 그룹주로서 텔레비전, 케이블 TV 방송을 진행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IPTV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방송 그리고 광고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인데요. 이제 현대백화점이라는 그 그룹주 내에서 케이블 TV 즉 방송, 광고, 인터넷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퓨처넷이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이 4,200억인데 오늘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30%가 올라갔어요. 자, 즉 하루 만에 1,200억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공식 오늘 전체 뉴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퓨처넷 오늘 상승한 이유들, 자 여기 너무 이상한 기사들도 많아서 자,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퓨처넷이 지금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했는데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대표이사분들 누구를 새롭게 선임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마지막 부분 사업 목적을 추가합니다. 그 목적이 기존의 전기차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던 업체가 아닌데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2월 18일에 발표를 했어요. 자, 2월 18일자 우리가 주가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8일 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가 나오고 오히려 일주일 정도 주가는 빠졌는데요. 자, 오늘 돌연 포털뉴스 기사상으로 지금 현대퓨처넷이 새로운 신사업으로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높이는 기사 내용들이 이제 기재가 되게 되면서 이런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오늘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역대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과거의 고가를 뚫어내면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도 최근 보유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수익권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축하드린다는 말씀 남겨드리고, 첫 번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본주가 매수하기 좋은 저가의 위치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지금 추세 상단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저가 매수를 고집하는 저의 기준에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X 의견을 남겨드립니다. 하지만 자, 재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다뤄보고 하도록 할 텐데, 자, 지금 현대퓨처넷의 그런 시가총액 뭐 오늘 1,200억 정도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5,500억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자, 자본 총계가 7,400억 정도로 지금의 상승도 청산가치 대비 자본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자, 그리고 매출액적인 측면들도 꾸준히 기업이 수백억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기업의 그런 영업이익이 나고 단기순이익이 나고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재무추이를 보이고 있다. 재무적으로 망하지 않을 튼실한 재무추이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현대홈쇼핑 등 그런 케이블 TV 방송 그리고 광고 인터넷 사업을 영위하는 곳에서 자, 영업이익이 15% 뭐 10%에서 20% 사이에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면서 실제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돈을 벌 줄 아는 기업이다. 자, 근 10년 동안 단 한 번의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고, 지난해 코로나19 폭락장 속에서도 1분기 약 1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 2분기 116억 원의 영업이익, 3분기 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그런 돈을 잘 벌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뭐 본 종목이 뭐 기존에 진행하지 않았던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뭐 진행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작전이 걸렸다. 그리고 이 종목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4,500원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자, 밑으로 4,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이 종목은 자, 위로 5,500원 구간, 자, 과거의 천정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재무적인 기준에서는 OK 사인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청산가치적인 측면에서도 OK 사인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청산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자, 밑으로의 지지선 4,500원 구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은 4,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5,500원 구간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상승 국면에서 일부 비중 행복 챙기는 매매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을 보고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기술적인 관점에서 자, 본 주가 역대급 거래량 동반한 이후에 오늘 거의 2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상승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됐어요. 자, 오늘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이 일제히 고가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졌는데 애니능률이라는 종목만 혈연이라는 그런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우리나라 그런 3대 연이 있는데 혈연이라는 그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서의 대장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낸 거의 유일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이 폭락했다.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졌다. 하지만 애니능률이라는 종목만 윤석열 관련해서 최대 주주가 윤 총장과 같은 파평 윤씨 이제 종친의 소속이라는 그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는 그런 상승 모멘텀으로 적용을 하면서 자,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얼마이냐, 지금 얼마를 버느냐, 지금 실적이 어떻고 청산가치가 어떠냐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여론조사, 우리나라 불과 1,000명, 2,000명이 진행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함에 따라 다음 정치권으로 또 이제 다음 행보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이다. 즉 실적에 무관하지 않고 주가가 급등함으로써 이 종목은 철저하게 급등주, 테마주, 작전주 형태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자, 주식은 어디서 매수해야 된다.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영역대에서 공략을 해야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 이 종목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X 의견 남겨드립니다. 자, 지금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자, 종목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7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률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2020년도 자, 대규모의 적자 적자 전환될 것으로 보여져요. 자, 온라인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주로도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자, 부각이 된 과거력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실제 매출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적자가 크게 발생한 2020년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실적은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급감하면서 적자 전환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데 주가는 고가다. 이미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청산가치적인 측면에서 일단 세 종목, 그러니까 세 기준 모두 X 의견 남겨드리면서 일단은 본 종목 뭐 매수보다는 추경 매수보다는 지금 상승 국면에서의 분할 매도 청산 기회에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고요. 자, 만약에 고점에서 정리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관련된 종목들 차트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가에서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정리를 못했다 하시면, 자, 오늘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어제 2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 마이너스 18% 무너진 서현 종목처럼 주가가 상승분을 크게 반납하는 형태로 조정이 크게 들어올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자, 애니 능률 종목 오늘 급등했습니다. 2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 차익 실현이 고가에서 크게 떨어지면서 급락 나온 종목들이 오늘 전부 다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서현, 덕성우, 서현이와 모베이스전자, 삼보산업, 덕성 등등등 지금 마이너스 18%, 15%, 11%, 10% 그리고 9%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전방위적으로 차익 실현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오늘 지금 자존심을 지킨 윤석열 관련주로서의 유일하게 자존심을 지키면서 2연속 상한가를 마무리한 이 애니 능률이라는 종목도 당장 다음 주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질 것인 차익 실현 요구에 대한 그 부담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자, 일단 세 가지 기준 X 의견을 전해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본주는 밑으로 일봉상으로는 길게는 5,250원 가격대에 지지 반등 여부까지만 확인하시고요. 자, 밑으로 분봉상으로 길게는 5,100원, 일봉상으로 5,200원 가격대에 이 주요한 지지 구간, 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주가를 산 이 시초 갭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의 자율적으로 추가 행복 챙기는 매매 전략 취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애니 능률이라는 종목은, 자, 어제 전에 매수하신 모든 분들이 지금 수익권인 상황이에요. 좋게 말하면 모두가 수익권이고 위로 매물이 없다.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모두가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1,000원, 2,000원, 3,000원대 잡았던 사람들은 지금 주가가 100%, 200%가 수익권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요구가 급등할수록 커지는 구간이고, 지금 윗골이 달리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면, 자, 매도하려고 그 매도 버튼에 손가락 올려놓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 주에 엄청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매도 차익 실현 진행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차익 실현 챙기는 전략 취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포스코 엠텍 종목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다뤘던 종목인데, 자, 상한가를 말아 올린 상황입니다. 자, 어제에 비하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좀 동반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일별 주가를 살펴보면, 자, 어제 거래량은 3,300만 주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자, 오늘은 6,700만 주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한가를 말아 올렸어요. 자,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작전이 걸렸는데,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포스코에서 2018년도 이제 하반기에 3천억 원의 자금을 들여서 이제 리튬 호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매장량이 기존에 추산했던 양보다 6배가 많았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경기 부양책 등으로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 리튬은 이체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원자재로서 이 가치가 상승함에 따른 과거에 이제 인수를 했었던 그 리튬 호스에 대한 가치가 상승함에 따른 그 상승 모멘텀이 이제 포스코엠텍 철강 포장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종목에 좀 작전이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금 저점 2,000원 대비 주가 5배, 6배 가까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X 의견 남겨드릴게요. 자, 우리는 주식을 과거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혹은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쌀 때 공략을 해서 비싸지는 구간 동안 분할 매도를 진행하는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된다. 지금의 구간은 고점과 고점의 선을 그어봤을 때 이 추세 상단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이 구간 차익 실현 떨어졌을 때의 낙폭이
상당히 조정폭이 클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굳이 리스크를 위험한 구간에서 공략하지 마시고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 공략하는 전략 취하셔라 라는 의미에서 X 의견. 자, 지금 뭐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간 실적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이 2014년도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출액 내고 있고 영업이익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2012년도가 자,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매출액 9,500억까지 증가했다가 지금 매출액 줄어들고 이제 자본 총계도 좀 줄어드는 형태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가총액 약 3,600억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총이 4,500억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자,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일단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 자, 일단은 기업이 돈을 벌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청산가치 대비해서의 실적이 아니라 이제 재무제표 최근 5개년도 재무제표 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관점에서의 오케이. 그리고 청산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이 종목이 2차전지 관련주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청산가치 대비 지금 고평가 구간이다라는 관점에서 X 의견 남겨드립니다. 자, 어찌됐건 뭐 본 주가 지금 어제와 오늘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포스코 엠텍 시가총액 2천억 정도 됐던 기업이 그리고 1,000억 원대 됐었던 종목이 벌써 1,000억 미만이었던 종목이 벌써 지금 시총이 4,500억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11,000원 목표가를 오늘 초과 달성함으로써 지금 본 종목 분봉상으로 주요한 지지선 잡아드리면서 다음 주 시초 이제 1,400원 그리고 1,8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에 노려보시면서 가능한 다음 주 윗골이 달리고 차익실은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가능한 전량 비중 축소 행복 챙기는 매매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이 지금까지는 실적이 폭발해서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런 기대감, 이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작전주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서 거래 대응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오늘 이 종목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KPM테크 준비해 봤습니다. 자, KPM테크 2020년도 지난해 9월달 휴머니젠이라는 미국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그리고 KPM테크와 테콘 RF제약이라는 두 개 회사가 이제 총 49억 원을 휴머니젠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이 종목이 작전이 걸렸어요. 자, 1,000원짜리였던 주가가 7,000원까지 7배가 올라갔는데 재무제표 한번 보고 가도록 했습니다. 자, 실적이 7배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데 주가는 7배가 올라갔다. 왜? 휴머니젠이라는 기업에 49억 원을 두 기업이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습니다. 과거에. 자, 그렇지만 휴머니젠이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주가가 10달러에서 25달러를 왔다 갔다 해요. 자, 저가인 10달러에 KPM테크와 테콘 RF제약이 공략했다 하더라도 평가 차익이 100억 원 미만이다. 하지만 자, 이들의 1년치 영업 손실 단기 순손실이 1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자, 지금 단기 순손실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이제 마이너스 350억이죠. 그리고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이 자, 마이너스 거의 100억 원 가까이 영업 손실 그리고 단기 순손실은 자, 1분기, 2분기만으로만 이미 거의 130억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KPM테크 그리고 테콘 RF제약 과거에 두 기업이 45억 투자한 거는 이미 지금의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데 지금 백신 접종 받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 접종 도입 이후에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등등등 그런 이슈들이 발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서의 장중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나 기술적인 관점에서 X 의견 남겨드리고요. 재무적인 관점에서 적자 지속 기업이기 때문에 X, 청산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자, 지금의 시가총액 3,500억, 4,000억 이상 되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청산가치 대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라는 부분 인지하시면서 거래 대응 전략 좀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KPM테크 지금 오늘 장대 양봉을 기록했는데 자, 일봉상으로 현재가 2,900원대 가격 기준
자, 2,700원 그리고 2,75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자, 2,850원 그리고 2,75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네,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누려보는 전략 취하시는 게 무조건적으로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KPM테크와 같이 휴머니젠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진행했었던, 자, 텔콘 RF제약 종목 빠르게, 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콘, 네, RF제약. 자, 이 종목도 지금, 네, 재무적으로 좀 취약한 종목이에요. 19년도 약 500억 정도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2020년도에도 네, 뭐 그렇게 큰, 네, 매출을 내지 못하는 기업입니다. 자, 2020년도 기준 이 종목도 지금 휴머니젠에 투자를 진행했다라는 소식만으로 12,000원까지 폭등하고 그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가 영역대에서 오늘, 네, 장중에 얼마까지 올랐죠? 자, 장중에 이제 29% 장중 상한가를 정정하겠습니다. KPM테크로 잘못 봤네요. 자, 지금 쭉쭉쭉 지금 7%니까 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KPM테크 오늘 24%까지 급등 나왔다가 종가 7% 마감했어요. 즉 상한가 따라잡기 위해서 공략하신 분들은 오늘 하루 만에 마이너스 15%의 급락을 맞으면서 지옥의 맛을 맛보게 됐습니다. 자, 지금 텔콘 RF제약이라는 종목이, 자,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네, 상대적으로 박스권 하단 저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 네, 오케이. 하지만, 네, 재무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 실적이 취약하고 청산가치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네, 급등 시 따라잡는 게 아니라 최소한 주가가 뭐 제 기준에서 이 종목이, 네, 4,600원에서 네, 한 4,800원 정도, 뭐 아무리 못해도 5,0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았을 때 밑으로 손절선 몇백 원 잡고 저가 매수 기회로, 네, 관심 가져보시다가 오늘처럼 급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고가 매도, 다시 저점에서 또 저가 매수, 단기 상승 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 전략 세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네, 상승률 종목들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자, 하락률 종목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제가 절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드렸던 성한 종목이 오늘 또다시 마이너스 23% 급락이 나왔어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자회사가 배임 횡령 사실이 발생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오늘 또 새롭게, 네, 3월 3일, 네, 시간으로 이런 공시가 나오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 횡령 금액이 2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자, 전일자 시가총액이 460억이고요. 오늘 마이너스 23%가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300억, 400억, 400억 미만으로 오늘 변동이 됐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400억짜리인데 200억의 배임 횡령이 발생하면 이거는 상패 가능성이 높냐 낮냐를 물어보셨을 때 높다. 왜냐하면, 자, 삼성전자도 배임 횡령이 떴어요. 왜? 국정농단 뇌물을 진행한 부분들이 이제 배임 횡령으로 이제 인지가 되었는데,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네, 자산 대비 0.01%도 안 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거래 정지가 되지 않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성한이라는 기업은 너무나도 삼성전자에 비하면 작은 기업이고, 이 시가총액 400억짜리 기업에, 그리고 자본 총계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박상태 회장님의 이제 고심이 되게 크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재무제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0년도 우리가 3분기 기준, 자본이 이제 600억 정도로 확인이 돼요. 자, 600억 대비 200억의 횡령이 발생했다는 것은 시가총액이 지금 400억인데 시가총액 대비 절반, 자기 자본 대비 약 30%가 넘는 해임 횡령이 자회사를 통해서 수년에 걸쳐서 발생했던 사실들이, 네, 자진할 만큼 지금 수면 위로 올라섰고, 이런 부분들이 금감원에서 판단했을 때, 네, 상장 폐지로도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상패 기업의 존속성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의 바닥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셔라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남겨드리면서, 자, 성한 종목, 네, 무조건적으로 비중 축소 의견을 남겨드렸는데, 자, 다음 지지선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음 주 580원 가격대를 지지 반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이 가격대를 이탈하면, 네, 3월 중순까지
물 흐르듯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3월달 50여 개, 60여 개, 70여 개 종목들이 기업 존속에 대한 그런 문제, 한계 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거래 정지가 되고 상폐가 되고 정리 매매가 될 거예요. 불과 1,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폐 리스크가 부각되면 이 종목의 주가는 힘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상폐 가능성이 제시가 되는 이유는 배임 횡령이 발생하면 이거는 상폐 사유다. 물론 뭐 삼성전자 배임 횡령 뇌물죄로 발생하긴 했지만 자기 자본 대비 미비한 수준은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자본 대비 30%, 시총 대비 50%를 초과하는 이런 배임 횡령 사실의 발생은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여러분들 그런 기업의 종속성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접근 금지 명령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현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관련주로 자, 3거래일, 4거래일 급등했던 종목이에요. 자, 2월 말부터 2%, 14%, 13% 그리고 어제 사퇴 소식에 정점을 찍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사퇴하고 정계 진출 기대감으로 오늘도 추가 시세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어제 상치고 시간외로 급락하고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8% 갭으로 큰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찌됐건 고가에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자, 본주는 원래 1200원짜리 종목이었어요. 지금 1000%가 올랐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X 의견 남겨드리고요. 자, 재무제표 볼 거 있나요? 없죠. 자, 서현이라는 종목이 자, 뭐 재무제표 볼 게 지금 있긴 있네요. 일단은 뭐 2016년도, 2020년도 매출액적인 측면들이 감소하고 있고 단기 순손실 발생되고 있고 기존의 2013년도까지 기업의 꾸준히 성장을 기록하다가 한 근 4년, 5년 동안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서현이라는 기업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줄어드니까 주가가 우하향 추세를 기록해야 정상인데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은 차트도 아니고 재무제표도 아니고 청산가치도 아니고 오로지 서현그룹의 사회이사가 부장검사 출신의 서울대 법대 출신의 인물이 있고 이 인물이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되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과 주가가 연동해서 흘러가는 뭐 기업의 가치와 전혀 무관하게 상승 모멘텀만으로 움직이는 작전주의 형태, 정치 테마주의 형태 급등주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X, 청산가치적인 측면에서 X 의견 남겨드리고요. 자, 시가총액이 자 3천억입니다. 자, 일단 재무적인 관점에서 X 그리고 청산가치적인 측면에서는 OK 사인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서현이라는 종목의 지금 3분기까지의 2020년도의 실적을 보면 자, 자본 총계만 놓고 보면 자, 이 기업이 정말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X, 재무적인 관점에서 X 하지만 청산가치는 그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구간이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많습니다. 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자, 서현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약 8,200억 정도가 돼요. 자, 자산은 2조 2천억을 가지고 있고 자, 부채가 1조 4천억이고 그리고 이 부채를 제외한 자본이 8천억 정도로 자, 시총 대비 이 자본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지배기업 주주 지분도 약 4천억 정도로 서현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지분 가치만 4천억 정도 되어서 뭐 어찌됐건 이 기업은 그룹사들이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주가가 10배 올라가면서 그것에 따른 평가 차익도 누리게 되는 그 모회사로서의 그런 수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가장 유명한 종목이 이제 서현과 연결해서 이제 서현 탄메탈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서현 탄메탈 종목도 오늘 많이 급락이 나왔는데 자, 지금 서현 이화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현 이화 종목의 최대 주주가 자, 서현이에요. 그래서 서현 이화 종목을 보니까 1,800원짜리였던 주가가 10,000원까지 5배가 넘게 폭등했어요. 즉 서현 이화 주가가 5배가 폭등한 것에 대한 최고 수혜는 누가 있느냐? 당연히 이 서현 이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서현 종목이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된다. 그리고 서현그룹에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서현그룹주들이 올라가면 서현 종목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서 청산 가치가 높아지는 형태가 지금 나타나게 되면서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라기보다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 정치 테마주로서의 그런 모멘텀을 잘 탑승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폭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찌됐건 본 종목이 오늘 떨어진 이유는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진 부분이라고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두 번, 삼중천정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종목 같은 경우는 밑으로 지금 7,000원 구간까지 이 추세 하단 구간까지 큰 낙폭을 보일 가능성이 이 고가를 뚫어낼 가능성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높지 않나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자, 과거에도 주가 13,000원 부근에서 자, 13,700원에서 7,000원까지 반토막 나고요. 또다시 15,000원에서 또 7,000원까지 또 반토막 납니다. 이번에도 7,000원까지 빠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의 구간은 추가적으로 지지선 오늘 제시해드리는 자, 만원 구간 그리고 1,400원 가격대를 주요한 지지선 잡고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누려보시고 추후에 7,000원 구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로 단기 시세 누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이 구간 오늘 표시해드린 구간에서 오늘 관심 종목 메모해 두시고 이 구간 7,000원 구간에서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거래해도 고가에서 매수하면 고가 매수 저가매도 마이너스 50%입니다. 하지만 추세 하단 저가에서 매수하고 고가에서 올라가는 기간 동안 매수하면 7,000원짜리가 15,000원까지 가는 기간 동안 100%는 못 먹어도 수익은 낼 수 있다. 안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 두 번째 매수 구간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현 종목 7,000원 매수 여러분들 심장 속에 마음 속에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서현이와 종목도 똑같아요.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최대 주주가 서현이인 종목입니다. 자, 어제 직전에 고점을 뚫어냈는데 바로 이 구간을 이탈했어요. 자, 9,100원 구간, 8,900원 구간 지지선 잡아드렸는데 이 구간 대응하신 분들은 오늘 낙폭을 피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오늘의 낙폭을 겪으신 분들, 직격탄으로 맞으신 분들은 자, 밑으로 8,000원 구간 그리고 7,900원 가격대 2차 지지선 잡고 이 가격대 지지선 대응하시고 추후에 6,500원, 7,5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 들어오는 맛을 확인하고 죄송합니다. 이 구간에서 관심 가져보시는 매매 전략 취하시는 거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서현 이화 종목도 기술적인 관점에서 X 그리고 재무적인 관점에서 시가총액 2,600억 대비 지금 매출액 규모는 크고 영업이익적인 측면들도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2020년도에 매출이 굉장히 단기 순손실이 마이너스 3분기까지 기준으로 한 400억 정도 손실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X, 청산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OK 사인을 남겨드립니다만 지금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주요한 지지선 대응하시고 더 유리한 구간에서 공략하는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정치 테마주라는 것이 차트, 재무제표, 청산가치, 보이지 않는 종목 리스크 등 전부 다 판별을 해야겠지만 가장 큰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게 그 주자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주자의 대권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 주자의 그런 정치 인생이 상승 궤도를 달리는가 아니면 아웃이 되는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들 발생되거나 여론조사 결과 발표됐을 때 그런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견을 밝혀드리면서 본 종목들 정치 테마주들 거래 진행하시는데 좀 참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굉장히 힘든 한 주였습니다. 수요일도 급락했고 목요일도 급락했고 오늘도 급락했다가 조금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자, 다음 주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보다 행복하게 좀 뜨겁게 불타오르는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삼성열 상남자 시간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